자, 수열의 수렴과 발산부터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수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규칙성을 갖는 수를 나열하는 작업이었는데, 그때 이제 수 자체가 어떤 특정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값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온다면 그걸 우리는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고. 됐죠? 자, 수렴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시작을 하셔야 되고, 수렴하지 않는 형태를 우리는 발산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 자, 발산하는 경우는 수렴하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수렴 먼저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으뜸은 당연히 진동입니다. 그러니까 수를 나열해 보면 숫자가 점점 커지네, 작아지네, 이런 느낌들은 충분히 받아. 그런데 이제 진동한다는 느낌에선 좀 생각 없이 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진동하는 경우들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어느 정도에 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오늘부터 숙제 완전히 리셋을 합시다. 이 교재에다가 그냥 해오는 걸로 정리 다시. 오케이?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이것만 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이걸로 그냥 다시 한번 대체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뭐 물론 그래프를 이용하여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얘네들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뭐 엄청난 문제가 될 거는 아니라서 일단은 우리는 그냥 수를 나열하는 느낌으로 나갔으면 좋겠고, 생략할게요. 됐죠? 위에 조건은 생략하도록 합시다. 자, 리미트는 좀 재밌게도 시그마랑 좀 다른, 극한기호는 좀 시그마랑 좀 다른 좀 성질을 좀 갖고 있다는 거, 일단 그거를 좀 기본적으로 알았으면 좋겠고, 보였을 때 뭐 리미트는 뭐 찢어지거나 하는, 곱해지는데 찢어지고 나눠지는데 찢어지고 이런 형태들이 엄청나게 여러 가지로 많이 표현이 될 거라는 거, 이런 생각이 가능하고요. 여기도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수투 내용이니까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예제 2번은 좀 얘기를 해볼게.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계산에 휘감겨지면 안 돼. 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계산을 하는 거에다가만 막 신경이 가면 안 되는 게, 한번 해볼게. 계산으로만. 지금 그냥 계산으로만 설명을 해볼게. 야, 여기 an 플러스 bn이 3이지. 그럼 여기는 합차에 의해서 an 더하기 bn 곱하기 an 빼기 bn이 마이너스 15야. 근데 얘가 3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5야.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5야.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을 얘기는 없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통제를 해야 돼. 더 길게 풀고 더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 자, 봐봐. 지금 너희들이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계산을 했지? 정답도 나왔지.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잖아.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생각이 필요한 거야. 리미트가 앞에 붙어 있어도 얘네들에 대한 연산이 가능한지예요. 자,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개념이 이제 조금 더 들어가야 한다는 거지. 자, 봐봐. 수렴하는 두 수열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n의 극한값을 알파라고 할 수 있겠고, 다시 한번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bn의 극한값을 베타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됐죠? 수렴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됐지? 어려운 얘기 아니지? 필기는 자연스럽게 잘 하시고. 자, 그때 지금 밑줄 치고 있는 2줄을 한번 땡겨와 볼게요. 자, 뭐가 있어? 극한 기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기호가 있고, 뒤쪽에 식이 an 플러스 bn이라고 써져 있지. 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기호를 앞쪽으로 분배를 해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n 더하기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bn을 3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맞죠? 자, 지금 이 성질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리미트라고 하는 이 극한 기호는 뭐가 가능해? 쉽게 얘기하면 분배 법칙이 가능하다는 거야. 됐나요? 근데 이거 무시하고 하잖아, 솔직히.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좀 통제했으면 좋겠는 거야. 아니, 자연스럽게 녹아나겠지. 근데 알고 통제하는 것과 모르고 통제하는 거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지.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까지 좀 통제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럼 생각해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a는 뭐라고 잡았어 우리? 알파로 잡았지. 얘는 뭐로 잡았어? 베타로 잡았잖아. 더해준 게 몇이라고? 3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라고? 3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됐어요? 조금 더 쓸게. 한 번 더. 자, 잘 봐. 여기도 별거 아니야. 근데 오늘 어차피 한 단어만 딱 하고서 끊어낼 거야. 좀 더 설명을 좀 더 길게 하더라도 얘들아. 근데 들었으면 좋겠어. 잘 봐. 이번에 뭐가 있어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제곱 빼기 bn 제곱이 있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성질을 이용을 할 수 이해할 수 있는 거야? an의 제곱 플러스 몇 개 밑에가 있어 n이?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bn에 대한 제곱 계산하면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어 있지. 근데 an의 제곱이 무슨 뜻이야 결국은? an 곱하기 an이라고 하는 뜻이야.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잠깐 봐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해가 되는 것과 이해가 되는 척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그 갭이 얇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얇거든. 예를 들어 무슨 얘기냐면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자, 여기 an의 제곱이 있지. 그러니까 an이 알파니까 얘가 알파 제곱이 되겠지. 듣는데 전혀 문제가 안 돼. 그치? 듣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된다니까. 근데 개념이 다 녹아있지 않아도 거기는 연결이 되는 듯하게 보이는 거야. 근데 자세히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제곱이야. 근데 an의 제곱은 어차피 an 곱하기 an이 맞지? 그럼 an 곱하기 an의 리미트 기호에 의해서 무엇이 가능한 거야?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n 곱하기 다시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n으로 찢어줄 수 있는 거야. 리미트가 곱하기도 분배가 가능하거든. 다시 한번 우리는 원칙상 뭐밖에 못 쓰는 거야? 이거밖에 못 써. 이거 하나밖에 못 쓴다고.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n의 극한값이 알파인 거 저것밖에 못 쓴다니까. 그러니까 얘가 알파고 얘가 알파인 거야. 그래서 알파 제곱이어야 돼. 결론은 똑같지. 결론은 똑같아. 근데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야 결국은. 됐어요? 같은 방식으로 뒤쪽도 같은 방식에 의해서 베타 제곱이 되겠고, 그래서 뭐가 가능해? 여기 빼기였고,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을 마이너스 15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아까 위쪽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똑같이 3이었고, 그럼 여기서 합차를 진행을 해주면 뭐가 가능한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알파 빼기 베타가 마이너스 15가 되겠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 되니까 알파 빼기 베타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리고 저 친구를 분배해도 이 녀석이 나온다는 것이지. 됐어요? 좀 더 길게 공부하려고 노력해야 돼. 얘들아 진짜로 길게 공부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 근데 길게 공부하려고 하지도 그냥 솔직히 숙제도 허덕이고 있으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라 지금 뭐 솔직히 밥 시간이랑 조금 비슷하게 겹치다 보니까 밥 먹고 정리할게. 그러면은 밥 먹고 저녁 끝나고서 좀 이따 1, 2시간 해서 들은 다음에 끝나고서 맞춰가지고 그 시간에 숙제를 먼저 해놓으면 돼. 내가 지금 이 개프를 사용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난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 숙제를 덜 내고 싶어. 그러니까 목적이 그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진짜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만 한다면 숙제를 안 내고 싶은 마음도 있어. 근데 사람이 숙제를 안 내는 거예요. 집에 가서 숙제 안 해? 공부 안 해? 숙제 없어. 그럼 누가 좋아해?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최소치만 낸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게 빛을 보는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지만 충분히 의욕만 있어도 가능한 정도의 양이야 사실상. 오케이? 여기서 이제 그쪽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극한 쪽은 시간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주도록 할게요. 됐죠? 이쪽 극한 문제 요거는 필기 조금 더 들어갑시다. 다시 한번 1부터 n까지 더한 건 뭐와 같다? 2분의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되겠고, 또한 k는 1부터 n까지 일반한 k가 공식이 뭐였다?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었다.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공식은 뭐다? 1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다. 대점까지 이 정도만 일단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일단 첫 번째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해서 2n까지 더한 건 뭐가 된다? n 곱하기 n 플러스 1 n제곱 더하기 n이다. 됐죠? 그럼 이번엔 홀수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추르륵 2n 빼기 1까지 더한 건 뭐가 같다? n제곱과 같았다. 기세까지 여기까지 좀 자연스럽게 녹여내셔야 한다는 점. 이제 5번까지 일단 볼게요. 이쪽에서도 어쨌건 내용 정리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나왔을 때 정리를 하자는 건데, 그냥 보는 눈이 생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유리화를 해서 루트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n분의 3n을 만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초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으면은 여기는 차수가 1차인 녀석이 되겠고, 루트 n제곱 여기 자리는 이 뒤쪽에 있는 마이너스 n의 n자리도 똑같이 1차 형태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럼 문제 풀이 방식은 유리화를 해주기 위해서 유리화를 통해서 일단 공식을 분모와 분자의 가운데 부호만 다른 친구를 곱해주려고 한다. 그렇죠? 그 앞에 생각이 먼저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무턱대고 하는 느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풀게요. 아예 그러니까 자꾸 이 부분을 하면서 좀 느낌 자체가 익숙하다는 느낌이 우선적으로 들어야 하거든. 그래야지, 그러니까 좀 이런 느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몇 커플을 벗겨야 될지를 몰라 우리는. 배점이 높을수록 문제 이제 얘기하는 해석을 해야 되는 겹겹이가 좀 더 많아지겠지. 두꺼워지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 생각보다. 그래서 겹이 좀 많아지는 느낌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어쨌건 간에 두 개, 뭐 만약에 4겹의 돌파 구간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은 좀 이따 원투 시간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2겹을 바로 뚫어줬다 라고 하면은 남은 2겹이나 1겹은 그래도 할만해. 근데 초반에 이걸 못 뚫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 문제 다시 얘기해보자고. 이미 여기서 공식을 좀 얘기했잖아. 공식을 얘기해서 좀 더 손쉽게 볼 수 있기는 한데, 누군가는 이렇게 엉덩인다는 거지. 2 더하기 4 더하기 6 이거 어떻게 푸는 거지? 그럼 이미 문제를 풀 가능성이 제로야. 그렇지 않겠어? 그치?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붙들고 갈 수 있는 방식이 이렇게 더하기 땡땡땡이 나오면 우리 뭐 하기로 약속을 했다? 뭐 하기로 약속했다? 시그마로 바꿔주기로 약속을 했고, 시그마로 바꿔주게 되면은 K는 1부터 N까지 일반항을 2K라고 잡아줄 수 있겠고, 그럼 2를 앞으로 빼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 공식이 그대로 나와지겠지. 시그마 K 공식이 어차피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모양을 띠니까 이가 날라가면은 정리 계산해서 N제곱 더하기 N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게.
이게 그나마 할 수 있는 방식의 최선이지. 그러니까 속도가 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지금 원투 복습이 들어가는 것도 뭐 지금 얘기할 건 아니지만 원투 복습이 들어가는 이유도 문제를 보자마자 얘가 어디 단원의 어떤 정도의 문제 유형인지를 빠르게 알아채는 데 있거든. 빠르게 알아채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문제를 봤을 때 최소한 그만큼은 대답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방금 얘기한 거 정도를.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연습하셔야 되고 짝수만 싹 다 더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어? 2를 묶어줬더니 1부터 n까지 더한 거에 2배와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루트 2 곱하기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모양을 띄겠지. 됐죠? 여기는 바로 앞에가 2n일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 똑같은 이 녀석이 여기까지 있고 누구야? 2 곱하기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뒤쪽에 더하기 2n 더하기 2가 있다고 생각하자. 없애주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n제곱 더하기 n이 되겠고 여기는 없어지면은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2n 더하기 2니까 계산 결과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2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걸 정리하는 건 문제가 안 될 것이고 왜냐면 바로 앞에 단원이니까. 자꾸 다시 얘기하지만 개수가 많지가 않아. 숙제 양이 당일날 끝내. 당일날 끝내려고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랫동안 풀려고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숙제를 그렇다고 세워라 내워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풀어서 정답을 낸 다음에도 한 번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도 하고 내가 이거를 좀 고민하는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일단 여기까지 지난 시간 했던 얘기랑 동일하지 사실상. 그치? 동일한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 비스무리하게 연결됩니다. 1번 리미트 어쩌고 저쩌고가 뭐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리미트라고 하는 저 극한 기호를 어떻게 할 수 있었어? 분모와 분자로 위아래로 무엇이 가능해? 일단 한 번 더 쓸게. 시간이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이 줄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n 더하기 3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2an 더하기 5라고 이렇게 분모와 분자로 찢어줄 수 있다는 거야. 1단계로. 됐어 여기까지? 어려운 얘기 아니지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 단계 무엇이 가능한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n이 무한대로 갈 때 3 다시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2an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5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n이 어차피 무한대로 갈 때에 5, 3 이런 녀석들은 계산 결과를 제대로 낼 수 없지 않을까 싶은 거지. 계산 결과를. 왜냐면 n이 없잖아 애초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수열의 극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항이 3이라는 얘기는 계속 3, 3, 3, 3, 3, 3, 3, 3이 됐다는 얘기고 무한대 번째 몇 번째를 가더라도 어차피 3일 거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저 뒤쪽에 있는 녀석은 3이라고 할 수 있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뒤쪽도 똑같이 5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저 앞쪽에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일반항 2a에는 어떻게 또 바꿔줄 수 있어? 숫자 2를 상관이 없는 저 2를 바깥으로 이렇게 빼줄 수 있다는 거야. 쌤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2 곱하기 a에는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2 곱하기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n으로 이렇게 또 찢어줄 수 있거든. 근데 얘가 지금 아까의 이유에 의해서 어차피 2잖아.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어차피 수열 an에 대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을 궁금해 한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을 임의로 알파라고 가정을 했다 쳐보자. 알파라고 쳐보자고. 그럼 얘가 알파인 거 아니야? 얘가 알파인 거고.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알파 더하기 3분의 2 알파 더하기 5라고 바꿔줄 수 있다고. an이 알파로 극한을 취했다고 했을 때. 길게 얘기했지. 길게 엄청 오랫동안 얘기를 했잖아. 그런데 내가 과연 이 주어진 첫 번째 문제를 가지고 야 이거 리미트 분모 분자 찢어져.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찢어지는데 숫자는 상관없겠지. 그래서 an이 어디 봐 알파가 되겠지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얘가 3이겠지 라고 문제를 시작해도 듣는데 어려움이 없다니까. 너희도 풀 때 비슷하게 풀어. 근데 아래쪽에 있는 유형처럼 조금만 무너져도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근데 핵심은 거기부터. 그럼 정리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2알파 더하기 5가 3알파 더하기 9라고 연산 정리가 가능하겠고 알파를 마이너스 4라고 할 수 있으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을 마이너스 4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저쪽에 도마동 쪽에 가면은 도마동인가? 도마동 쪽에 가면은 수요일마다 짜장면이 1,000원인 집이 있거든. 1,000원. 근데 지금 최근에 좀 값이 올랐어. 2,000원. 곱빼기는 3,000원. 곱빼기도 실제로 또 양이 또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아저씨들 보면은 그냥 와서 짜장면 곱빼기만 먹고 가. 그렇잖아. 곱빼기를 시켰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양이 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탕수육도 한 7,000원? 밖에 안 하더라고. 그래서 가끔 수요일날 오전에 이제 운동 같은 거 하고서 운동하고 짜장면 먹는 건 좀 웃기지만 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되고 하면은 그냥 거기 가서 먹을 때가 종종 있거든. 근데 이제 그러면은 탕수육 그러니까 3명이서 만약에 갔다고 생각해봐. 그럼 짜장면을 일단 만약에 시켰어. 얼마야? 2,000원씩 3명이야. 탕수육은 기본 제일 싼 게 7,000원. 그리고 10,000원. 그리고 소짜리가 14,000원이야. 이것도 싸지. 그치? 근데 짜장면만 기본으로 시킬 때는 그냥 소짜리 시키면 대충 맞더라고. 소짜리는 중짜리 이런 건 좀 너무 많고. 그럼 이렇게 합치면 얼마야? 2만 원인 거야. 몇 명이서 먹었어? 그럼 얼마야? 7,000원인데 7,000원짜리도 탕수육, 기본 탕수육, 미니 탕수육. 14,000원짜리는 숫자예요. 숫자인 거야. 생각해보니까 미니 탕수육 2개 시키는 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 아닌가? 숫자가 더 많겠지. 많이 주겠지. 그래서 2만 원인 거야. 셋이서 먹으면은 그거 얼마야? 한 6,600원 하는 거지. 한 끼가 6,600원이면 좀 7,000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옛날부터 좀 니네한테 막 그 니네랑 우리가 막
삼겹살 먹으라고 뭐 이런 거에서는 그렇게 뭐 개의치 않는데 좀 솔직히 나한테 쓰는 거에 좀 인색한 게 좀 있거든. 좀 짠돌이 기질이 좀 있어 솔직히 나한테.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불편해 솔직히. 왜냐면은 예를 들어 내가 소세지 빵이 너무 먹고 싶어. 근데 가도 소세지 빵을 못 사. 다른 싼 게 있으면 좀 불편하게 살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소세지 빵이 먹고 싶으면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되잖아. 그렇다고 그렇잖아. 나도 그래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건 아닐 거네. 니네는 그래 돈이 없을 때가 있지만 근데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닌데 예를 들어 소세지 빵을 먹으러 갔는데 3,000원이야. 근데 다른 빵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야. 다른 것도 1,000원이고 그러면은 뭔가 못 사겠어. 뭔가 되게 손해보는 것 같아. 진짜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거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밥 같은 경우도 밥 같은 요즘은 좀 그래도 덜 하기는 한데 그래도 좀 약간 꼭 굳이 막 비싼 돈을 주고 먹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느낌을 좀 항상 좀 가지고 있는 게 좀 옛날에 있었거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은 하루에 한 끼를 그래도 한 끼를 니네 밖에 나가서 7,000원짜리로 밥 먹을 수 있니? 좀 힘들지 않아? 뭐 있어? 밥 먹으면 뭐 먹어? 밥 먹어? 밖에서 친구들이랑 밥 먹을 때 있을 거 아니야? 없어? 안 들려? 근데 이게 이유도 있는 게 뭐냐면은 나는 성장하고 나는 나이를 먹고 컸지만 이게 고등학교, 중학교 때 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음식 가격은 지금이랑 너희가 좀 더 어렸을 때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나지 않을까? 차이가 많이 날까? 쌤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예전에는 실제로 짜장면집 가도 2,000원, 3,000원대 짜장면을 먹는 경우가 있었거든. 내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대학생 때도 그런 집들은 정말 많았어. 그리고 심지어 내가 딱 너희 나이 때는, 여러분들 나이 때는 쌤이 지금 저쪽에 은행동에 있는 대전고 나왔으니까 거기 대전고가 이렇게 학교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서 한 황실 아파트 정도? 그 정도 해가 황실도 아니야. 여기에서 그냥 저쪽에 그 뭐야 김간에 있는 데 있잖아. 몰라? 김간에 있는 데 있잖아. 그쪽 이제 무지개 아파트 그쪽 정도 거리를 딱 가면은 거기에 지금 있는 그 바로 그 집이 있었어. 바로 그 집 가봤니? 바로 그 집 가봤어? 그 은행동에 지하상가에 있는 거 떡볶이집. 나는 그 떡볶이 되게 좋아하거든. 가끔 사 먹거든. 우리 집 앞에도 하나 있어가지고 사 먹는 편인데 여기 바로 그 집 가면은 그때 당시에 라볶이를 시키면은 이 탕수육 시키면 오는 그 탕수육 그릇 있지. 거기에 라면 이렇게 해가지고 오고 떡 같은 거 이제 떡볶이랑 막 오뎅이랑 막 이렇게 있고 김말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 계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되게 푸짐하게 나왔거든. 그게 2,000원인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은 한 끼 식사로 먹는 게 가능한 정도의 양이었던 거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메뉴, 모든 밥값이 2,000원대는 아니었고 3,000~4,000원대에 좀 한해서 좀 이렇게 있었던 거지 항상. 근데 이제 그런 집들도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 물가가 이제 올랐으니까 이제 지금은 한 끼 먹으려면 솔직히 10,000원만 줘야 되잖아. 제대로 먹으려고 하면. 이때도 이게 뭐 정상적으로 먹는 건 아니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이랬었어. 내가 쌤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는구나. 지금은 급식이 다 무상인가? 쌤 때 급식비가 2,000원씩이었어. 2,000원씩. 급식 한 번 먹는 게 2,000원이야. 급식 2,000원, 5,000원. 근데 떡볶이랑 이제 그럼 라볶이랑 이제 가격이 똑같잖아. 그치? 그럼 이제 이 금액을 똑같이 내고 이걸 먹는 애들이 이제 존재했던 거지. 떡볶이가 별로 먹고 싶지는 않네. 어제 먹었니? 지혁이 어제 먹었니? 자, 다시 한번 2번입니다. 이번에 뭐래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 an의 극한값이 1이라고 했을 때 이번에 뭐를 요구를 한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빼기 n의 an을 궁금해하자. 자 여기도 그러니까 아까 7-1번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문제를 푸는 방식이 야매스럽지 않고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해서 구사하는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는 거야.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구사하는 느낌이. 자, 대충 푼다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이거 쌤 전 이렇게 풀었어요. n 곱하기 an이니까 an이 n분의 1 아닌가요? 그리고 an을 여기다가 대입했더니 n분의 1이 되고 전개했더니 n분의 1 빼기 1인데 n이 무한대로 가니까 0이니까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대답을 한다고.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 그런데 정답만 맞는 거지 개념이 안 맞다는 거야. 왜냐면 an이 n분의 1만 되느냐는 거지. n 더하기 1분의 1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 대입해보면 되지. n 더하기 2는 n 더하기 3은 n 빼기 7은 당연히 다 된다는 거야. 됐나 여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충분하게 이해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고 갑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앞서서 계속 했던 과정은 이것밖에 없었잖아. 이렇게 찢어주는 거. 맞지? 맞죠? 그러면 우리는 이 지금 파란색 밑줄 친 1 빼기 n 곱하기 an이 궁금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녀석을 만들어주기 위해 어떻게 하자. 주어진 식에다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빼기 n을 그대로 1로 곱해주도록 하자. 맘대로 곱해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요? 분모에다가 한번 똑같이 곱해주는 것까지도 실행을 해주자는 거지. 당연히 계산 결과는 약분해서 원래대로 되돌아가니까 원래의 결과값이 1이 되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럼 지금 파란색 밑줄이 우리가 원하는 구하고 싶은 계산 결과 아니야? 됐죠? 그럼 좀 더 간결하게 바꿔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1 빼기 n 곱하기 an을 적어줄 수 있고, 뒤쪽을 이렇게 한 번 더 귀찮더라도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n 곱하기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1 빼기 n분의 1이라고 바꿔줄 수 있겠지. 그럼 노란색 동그라미 부분이 다시 한번 무엇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1 빼기 n분의 an이 되겠고, 뒤쪽은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1 빼기 n분의 n까지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2단원에서의 그냥 놓고 있지 않아야 되는 핵심 부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정리가 되는 틀이고, 이때 마무리.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빼기 n분의 n이 뭐가 돼?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됐죠? 앞에 쪽은 우리가 원하는 식의 계산 결과고, 계산 결과는 1이니까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아니 그럼 n분의 1 대입하면은 되지 않나요?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맞아, 정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개념을 맞게끔 써야지 제대로 된 풀이 과정이 나온다는 것뿐. 마지막 요거 하나만 하고 좀 쉬도록 할게요. 이제 7번 가죠. 이거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 우리 이거? 잘 생각해봐. 수출 때 했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하자? fx가 무한대로 가고 있어. 여기는 fx 빼기 gx고. 어떻게 하기로 했어? 할 수 있어. 벌써 바로 보기? 어떻게? 어떻게? 양변을 모두 an으로 나눠주도록 합시다. 듣고 나서는 끝난 거지.
자꾸 생각해야 돼. 이게 원투를 이어서 하는 이유이기도 해 사실상. 그럼 다음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1 빼기 an분의 bn이 우변 뭐가 돼? an분의 3이니까 무한대분의 3 0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됐죠? 자 지금 여기서 쌤이 좀 빠르게 지금 이동한 거야. 리미트 분배해 주거나 그 작업들 안 한 거야 따로. 됐죠? 그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서 정리된 틀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을 뭐라고 할 수 있다? 1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자,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 뒤쪽에 박스에서 이제 뭐 해줘? 뒤에서 이제 어떻게 써? 안 된 거다 지금. 그리고 이번 시험 범위에 또한 당연히 포함이 됐고 어떻게 할 거야? 모두 다 AN으로 분모와 분자를 모두 다 하나씩 나눠주도록 합시다. 숙제는 언제까지? 오늘까지 하셔야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AN들이 약분되겠고 AN분의 BN이 남는데 극한값이 1이니까 3 빼기 2분의 1 더하기 4의 모양을 띠겠고 분모가 1이니까 극한값은 5가 나와지겠죠. 자, 근데 앞서서 이야기했던 개념을 조금 연결지어서 이해하기 시작한다면은 여기도 이제 맥락이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거든. 그러니까 부등호여도 극한기호를 썼을 때는 이제 부등호가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어차피 n제곱분의 an의 극한값을 궁금해하는 거니까 주어진 식인 2n제곱 더하기 3n 빼기 3과 2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4의 양쪽에 그 사이에 두고 an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같은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 n제곱을 그대로 나눠주도록 하자. 됐죠?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대소관계의 상황에 따라서 극한을 취하더라도 대소관계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용을 하고 그럼 좌변에서 극한을 취해준 결과값은 뭐가 돼요? 2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세 번째, 네 번째 유형이었지. 그리고 여기도 극한값을 취해준 게 뭐가 돼요? 2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리고 안쪽에 남은 친구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제곱분의 an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극한값에 대한 개념이 이제 좀 등장을 하는 거지. 극한값이라고 하는 것, 수렴한다는 것은 그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특정 그 값이 실제로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냥 그 친구의 가까워진 값을 얘기를 하니까 n제곱분의 an의 극한값을 동일하게 2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는 뭐 이 정도 이야기로 이야기할 수 있고 아까도 앞서서 얘기했지만 아까도 대답 못해준 무한대나 그런 꼴들 있잖아. 수투에서 연계가 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못한 부분들 있잖아. 그런 부분들처럼 부등호가 나온 문제는 이거밖에 없어. 애초에 이거밖에 없어. 자, 그리고 9번 별표 하나 치시고요.
일단 풀어봅시다. 정답은 기억은 맞는 거 같나요? 기억. 니은은 맞는 거 같나요? 아닌 것 같아. 아니라면 니은은? 그럼 디귿은 맞는 거 같나요? 세 개 다가 정답은 기억입니다. 그래서 별표야. 틀릴 걸 예상을 했었기 때문이고. 근데 지금 9번이랑 10번 딱 두 문제 남았거든. 10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9번 같은 경우는 오늘 그냥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어. 사실 9번은 아무리 마플로 넘어가고 다른 교재들을 어떤 걸 하더라도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유형을 외우지 못하면은 백날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 좀 집중해요. 그러니까 자, 가봅시다. 자, 기억에 뭐라고 써 있어? 일단 초입에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n의 극한값이 알파이고, 다시 한번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극한값을 마이너스 알파이면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죠? 여기까지 됐죠? 알파이면 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알파이면, 즉 써져 있는 줄에서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 이 두 개를 보고서 수렴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수렴한다고 써있잖아. AN의 극한값이 알파, BN의 극한값을 마이너스 알파라고. 맞죠? 여기까지?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정리한 거에서 여기서 무엇이 가능했어? 리미트에서 뒤쪽에 있는 일반항의 AN 제곱을 AN 곱하기 AN으로 찢을 수 있고, 리미트가 분배가 되면서 결국은 좌변의 형태는 AN의 극한값을 찢어주고 BN의 극한값이 찢어지니까 좌변을 알파 곱하기 알파, 우변을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 당연히 같겠지.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수렴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거야. 다른 데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이거에 대한 첫 번째 이해가 필요해요. 지금 내가 이 세 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왜 세 가지의 유형이 중요하냐면은 기억, 수렴에 대한 이해, 니은, 발산에 대한 이해, 3번 발레를 외워야 되는 것에 대한 이해.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공통적으로 들어있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외워야 돼. 기억이 나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수렴하는 것은 절대적이다. 토달할 필요가 없다. 까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됐지? 자, 근데 니은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어요? 수열 AN과 BN이 모두 무엇한데? 발산한대.
그럼 여러분들이 맞다고 했던 이유는 이런 거 아닐까? 제가 양의 무한대로 가고 제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은 곱하면은 양의 무한대 아니야? 둘 다 음의 무한대면 곱해도 양의 무한대니까 어차피 양의 무한대도 발산이잖아. 그래서 발산한다고 생각했던 거 아니야? 맞지? 지금 여기서 쌤이 얘기하는 게 맞지 않아? 그치? 그런데 발산은 몇 가지 종류가 존재를 했어? 세 가지.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마지막 하나 더? 마지막 하나 더? 진동이 있었죠. 한번 씁시다. 발산은 가장 크게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그리고 진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를 하고 결국은 문제가 트러블이 생기는 이유는 단 하나. 무엇 때문에? 이 진동 때문에. 진동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야. 진동 요거 하나 때문에. 됐어요? 자, 근데 진동은 어떤 경우였어요? 1, 0, 1, 0, 1, 2, 3, 1, 2, 3, 1, 2, 3. 수렴하지 않아. 그렇지만 양의 무한대도 안 가고 음의 무한대도 가지 않아. 그럴 때 우리는 진동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 갑니다. 니은입니다. AN이라고 하는 수열을 1빵, 1빵, 1빵 이렇게 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번에 BN이라고 하는 수열을 0, 1, 0, 1, 0, 1 이렇게 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각각의 항에 대해서 AN 곱하기 BN은 뭐가 돼? 첫 번째 곱하면? 다음은? 어때? 발산하지 않고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기억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기억에서 무슨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했다? 수렴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나와지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본적으로 무엇이다? 그냥 수렴하는 거. 다시 얘기할게. 수렴한다는 것은 절대적이다. 수렴한다고 얘기해서 알파로 써줬어? 그럼 그거는 다른 발레가 없어. 그냥 수렴한다고 했으면 끝난 거야. 알파가 되는 게 어떤 특정 숫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기억에선 그런 의미를 띄었어요. 니은은 무슨 얘기를 했다? 발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발산한다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결국은 진동하는 개념을 포함을 하고 있고, 진동하는 이 예시를 항상 포함해서 얘기해 주려고 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해. 이게 수투에서 무슨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fx가 연속이지 않고 gx도 연속이지 않으면 fx 더하기 gx도 x값이 예를 들어 1일 때 연속이지 않느냐 이런 문제 있었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1일 때 여기가 이렇게 색칠을 해줘. f를. g는 이번에는 1일 때 거꾸로 해줘. 됐죠? 거꾸로 해줘. 이쪽은 뭐 여기다가 달아준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어떻게 돼? fx는 1일 때 연속이 아니야. 불연속이야. 여기도 불연속이야. 그때 더해주면 어떻게 돼버려? 이쪽에서 가운데서 이쪽에 우극이 뭐 마이너스 1이고 좌극이 1이고 여기도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더해주면은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우극 좌극이 그거야. 됐어요? 조금 수열의 색깔로 조금 더 변해서 그런 것 뿐인 거지. 됐나요? 너 이번에 얘기했잖아. 내가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를 해서 쌤도 직업이 이거고 나도 솔직히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솔직하게. 근데 생각해봐. 사실 우리 지금 뭐 재욱이랑 성이랑 우리 둘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너네 둘이서 해가지고 2타임 더 해가지고 늘어나서 그것마저도 토요일날 일요일날만 크로스를 해가지고 해서 굳이 그 고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 해가지고 몇십만 원 조금 더 해가지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아. 솔직히 얘기하면 얘들아. 솔직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수를 늘리는 거거든. 시수를 늘리는 이유가. 그런데 너희가 이제까지 했던 공부랑 똑같이 공부를 하면은 솔직히 늘리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오늘이야 지난번에 이미 4-5개를 나가놓은 상황이고 4-5개가 솔직히 어려운 건 아니잖아. 이미 수트에서 똑같은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약간의 앞태를 스킵하고 넘어간 거지 앞으로 뒤쪽을 하다 보면 어떤 날은 유형을 2개, 3개만 나갈지도 모르겠어. 그럴 수도 있고 실제 지금 내가 좀 수업 방식에 대해서 좀 변경을 좀 많이 주려고 좀 노력을 하거든 사실. 왜냐면은 시험 대비를 우리가 안 하고 그냥 놀고 있는 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못 가지고 간다는 생각을 좀 많이 받아. 이 문제 한 달 있으면 또 무너져. 안 무너졌으면 좋겠지. 근데 그러려면 첫 번째 나도 바뀌려고 나도 설명해 주는데 오래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너희가 숙제하고 공부하는 그 시간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헛되게 안 보냈으면 좋겠어 진짜로. 뭐 원투 시간도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일단 우리는 당장 남은 수시에서의 남은 건 얘밖에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를 어쨌건 간에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공부를 해. 지금도 여기서 3가지를 가지고 내가 뭐라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1단계 기억. 수렴하는 건 절대적이다. 무조건 알파, 베타 뭐가 나왔어? 그럼 그걸로 끝이야. 다른 발레가 존재할 수 없어. 오케이? 무조건 그렇다고 수렴하면 정답이 아니라 알파, 베타라고 나온 친구에 대해서 혹시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야. 얘는 그냥 절대적으로 알파야. 두 번째, 니은 형태. 하지만 발산이라고 하는 거에서 그 똑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발산은 어떤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진동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게 1방 이거라고. 거기까지는 와줘야지. 마지막 티귿. AN과 BN의 사이에 있는 CN 값에 대해서 BN-AN이 0이면 CN도 0에 수렴한다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바로 갈래 가져갈게요. AN을 n-n분의 1로 잡고 CN을 n으로 잡고요. BN을 n 더하기 n분의 1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맞지? AN과 BN과 CN의 대소관계가 맞지? CN이 n일 때 얘는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을 거고 여기는 조금 더 크는 거 맞지? 어려운 얘기 아니지? 세 번째 유형 아까도 잠깐 소개했지만 무슨 유형인 거야? 발레를 가지고 있는 형태. 이거는 외워줘야 돼. 오케이? 자 갑니다. 그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빼기 an을 한번 살펴봅시다. bn이 여기 있고 an이 여기 있네요. bn에서 an 그대로 빼봅시다. 그대로 빼면 어떻게 돼? n이 사라지지. 그러면서 뭐가 돼? n분의 1 빼기 마이너스 n분의 1이니까 안쪽 계산 결과가 n분의 2가 되겠지.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면 얘의 극한값이 뭐가 돼버려? 0이 되겠지. 됐지? 됐어. 그럼 된 거야. 근데 CN의 극한값이 0이야? 발산하지. 그래서 거짓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좀 한심한 질문 이런 게 나와. 쌤 근데 여기서 얘가 뭐고 뭐면 되지 않아요? 되는 건 의미가 없어. 이미 안 되는 발레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 결정은 나 있다는 거. 그렇죠? 근데 팩트를 일단 얘기를 할게요. 팩트를 일단 얘기합시다. 발레 이거 말고는 다른 거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 어떤 문제를 풀어도 발레 이거 하나밖에 없을 거야. 우리 지금 여기 숙제 범위에 이거 연습 문제까지 같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주까지인 거 알고 있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되겠지? 오케이? 내가 재욱이는 다음 주 올 수는 있는 거지? 그것도 또 째고 해야 돼? 그렇죠. 그 5시 40분에 끝나고 와. 승훈이 한 5시 반까지는 들어와. 어차피 내가 그 시간에부터 문제풀이를 한단 말이야. 아니 얘는 중학생의 한 명인데 걔도 어차피 그냥 공부한 거 그냥 그날 토대로 문제 풀거든. 그 시간에 와서 숙제 질문할 거 하고 정리 먼저 했으면 해서 어차피 앞에 뭐 하는 거 없지. 5시 반까지. 야 우리 인간적으로 5시 반까지 옵시다. 아니 그날 오는 게 가능하면 오고 안 되면 6시로 잡고. 근데 일단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숙제는 일단은 16까지. 오케이?
그리고 하나만 더 이거는 수업 내용 외적으로 하나 얘기할게. 아까 얘기했던 거랑 좀 연결되는 거긴 한데 숙제가 안 되면은 계속 숙제를 시키고 보내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누락되면은 이렇게 좀 강경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가장 최악 채점만 하면 돼요 이 얘기만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게 숙제를 해온 것보다 더 빡쳐.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고치는 것부터가 더 오래 걸려야 정상인 것 같거든. 해설지도 나간 것들 좀 잘 읽어보시고 뭐 질문을 안 받는 건 아니니까. 됐죠? 자, 활용하고서 일단 정리해 봅시다. 자, 근데 이거 모고 시간도 이런 얘들 정리할 수 있게끔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잘 봐봐. 자연수 n에 대해서 y는 x제곱 빼기 x와 y는 x 더하기 n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ln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됐죠?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아래로 볼록인 이 포물선 y는 x제곱 빼기 x와 기울기가 1인 직선 y는 x 더하기 n이 있구나. 이렇게 나가서 그럼 교점을 구하려면 무엇을 해줘야 돼? 연립을 해야 되겠죠. 교점의 각각의 점을 a와 b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연립을 해야 되니까 이때 교점의 x좌표 하나를 알파, 이것도 좀 오바 같다. 알파 베타를 잡는 게 이미 답정어라서 일단 좀 더 가볼게. 베타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교점 얘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연립을 할 거고 x제곱 빼기 x는 x 더하기 n으로 정리가 가능하겠죠. 좌변으로 이항을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n은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고, 됐죠? 무슨 방정식이 됐어? 무슨 방정식이야? 이런 걸 뭐라고 불러?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됐죠? 2차 방정식을 공략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존재한다? 세 가지. 뭐야? 근의 공식, 또 판별식, 또 근과 계수의 관계. 됐죠? 근데 분명한 건 근의 공식은 절대 안 써. 그럼 두 개밖에 안 남는 거야. 근데 판별식은 언제 사용되는 거야? 개수를 이야기를 할 때야. 그치?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는 언제 써? 그 외의 모든 상황에 근과 계수의 관계는 다 사용이 됩니다. 됐죠? 근데 주어진 문제는 교점의 개수라던가 어떤 특정 판별식을 쓰는 요인이 안 보인다는 거지. 그럼 뭘 쓰란 얘기야? 근과 계수의 관계 쓰란 얘기지. 그치? 두 교점의 x좌표를 알파랑 베타로 잡았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를 2 알파 베타를 마이너스 n이라고 잡을 수 있겠죠. 그때 각 점의 좌표가 어차피 점 A가 알파 콤마 알파 플러스 n이고 점 B가 베타 콤마 베타 플러스 n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주어진 문제에서 궁금해하는 ln이라고 하는 친구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이니까 임의대로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으로 바꿀게요. 베타 플러스 n 빼기 알파 플러스 n을 똑같이 빼주게 되니까 여기도 같은 방식으로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의 형태로 바뀌게 되겠죠. 정리 좀 뭐가 돼요? 루트 2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여기서 변경이 가능하죠. 알파 빼기 베타의 완전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완전 제곱 빼기 4알파 베타가 되겠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니까 2는 4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n이니까 플러스 4n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정리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은 루트 계산 결과 8n 더하기 8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루트 8n 더하기 8이 분자에 올라가니까 루트 4, 2가 되겠지. 숙제를 해봤는데 나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래도 한 바퀴는 돌고 다시 두 번째 바퀴에 RPM으로 들어가야지 이제 시험 대비가 준비가 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더 늘어져도 괜찮아. 요구대로 맞춰서 해줄게. 어떻게 지금 예제 10번 말고 쌤 저 밑에 있는 유형들,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은 예제 전 잘 이해가 안 되고 아래쪽도 하나도 못 건드리겠어요 하면서 백지가 나한테는 올바르다라고 얘기하는 건 솔직히 안 맞다고 생각은 하거든, 솔직히. 그런데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더 듣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설명을 해줘야 되겠지. 뭐 안 해줄 이유도 없고. 숙제에 한 4시간 정도 걸렸으면 좋겠어. 양이 많진 않지, 그치? 그런데도 4시간이 걸려야 맞을 것 같아. 시간 잘 엄수해서 한번 그 정도 시간 한번 할애해서 한번 해봐봐. 응? 시험 대비는 시작됐습니다 또. 알겠죠?